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던 러시아 승무원 에카테리나. 차갑기로 유명했던 그녀가 단 3일간의 한국 출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도시 단지 경유지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었는데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항공사 안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던 이야기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러시아 국적 항공사 에어로스타의 베테랑 승무원 에카테리나 알렉세예바 34세, 키 178cm, 전직 피겨 스케이팅 선수 출신. 얼음처럼 차가운 외모와 완벽한 업무 처리로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녀는 감정도 말수도 웃음도 없는 그야말로 기계 같던 승무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당황하거나 불편해했지만 에카테리나는 상관없다는 듯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어요. 시간에 맞춰 이륙하고 메뉴에 맞춰 식사를 제공하고 표정 없이 커피, 티만 되뇌며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우고 내려보냈습니다. 사실 그녀에겐 뭔가를 느낄 여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17살 때 돌아가셨고 이후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는 부상으로 단절됐죠. 삶은 그 이후부터 감정 없는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날씨처럼 차가운 도시, 매일 반복되는 인생, 친구도 없고 가족도 소원한 삶. 심지어 그녀는 가끔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어요. 나는 인간이라는 옷을 입은 자동화 시스템일 뿐이야. 그런 그녀에게 한국은 단지 또 하나의 경유지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비행 일정은 모스크바에서 인천, 그리고 곧바로 싱가포르로 향하는 루트. 한국은 단 12시간의 환승 시간 동안 머물다 갈 중간 기착지였죠. 그녀는 딱히 이 땅에 관심도 없었고 더군다나 아시아 문화에 대해선 막연한 거리감만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이 모두 내리자 그녀는 다음 비행까지의 휴식 시간 동안 인천공항 내 스태프 전용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듯했어요. 그런데 작은 일이 생깁니다. 라운지로 향하던 도중 그녀는 한국 공항 직원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을 조용히 주워 쓰레기통에 넣는 모습을 봤습니다.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그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보통 공항은 바쁘고 무심한 공간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텐데도 그 순간 에카테리나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심한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장면을 본 게 오랜만이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그 장면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라운지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던 그녀는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미소 지었을까? 왜 그렇게 자연스러웠지? 다음날 새벽, 그녀는 공항 내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난처해하던 순간 한 직원이 유창한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에카테리나는 처음으로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어요. 러시아어라니 이곳에서? 그 직원은 부드럽게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러시아 관광객이 늘어서요. 저희 매장 전 직원이 간단한 인사말과 메뉴 정도는 연습하고 있어요. 그 순간 에카테리나의 눈에서 처음으로 기계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어딘가에서 온기 같은 것이 아주 미세하게 스며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 따뜻한 작은 파동이 그녀 인생의 판을 어떻게 흔들게 될지를요. 커피 한 잔을 받아 들고 돌아서는 순간 에카테리나는 뒤에서 들려오는 또렷한 음성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건 그녀에게 향한 말은 아니었어요. 카운터 옆에서 음료를 받던 또 다른 한국인 승객이 직원에게 인사를 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고 직원은 같은 방식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혀 과장되지 않은 아주 자연스러운 예의의 교환. 그것이 에카테리나의 눈엔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낯설고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작은 탁자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항의 하루가 시작되는 모습,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안내판, 분주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은 분위기. 왜 이곳은 이렇게 조용하지? 왜 다들 표정이 평온하지? 러시아의 공항,
아니 그녀가 자주 가던 대부분의 국제공항들은 긴장감이 넘쳤고 직원들은 지쳐 보였으며 종종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기에 결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음 비행까지 약 6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라운지에서 잠시 눈을 붙이거나 동료들과 조용히 대기하며 시간을 보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조금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 내에 있는 전통문화 체험관을 우연히 발견한 건 그때였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공간으로 한복을 입어보거나 한지를 접어보는 코너들이 있었죠. 그냥 스쳐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어떤 외국인 소녀가 깔깔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그 웃음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한복 한번 입어보실래요? 스태프 중 한 명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에카테리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전통 한복을 입었습니다. 붉은색 치마에 하늘색 저고리. 낯설지만 어딘가 잘 어울리는 조합.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게 나라고? 누군가 사진을 찍어줬고 그걸 확인한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오래전 묻어둔 무언가가 건드려지는 느낌. 그녀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휴대폰에 저장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그날 밤 다음 비행을 위해 다시 비행기에 오르기 전 동료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요? 무슨 일 있어요? 에카테리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녀조차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2달 후 뜻밖의 이메일 하나가 에카테리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에카테리나 씨, 저희는 유라시아 항공 서비스 품질 관리팀입니다. 최근 고객 응대 능력과 국제 감성 대응 능력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은 승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서울, 대한민국입니다.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이메일에 관심도 두지 않았죠. 하지만 상부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기이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또 가는 거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어떤 곳을 다시 찾는다는 사실에 약간의 기대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인생 대부분을 무표정과 무관심으로 살았던 그녀에게 기다림이라는 건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죠.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는 1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녀의 내면 어딘가에 따뜻한 흔적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며칠 후 그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엔 승무원이 아닌 연수 참가자로서의 입장이었고 짧지만 공식적인 출장의 일환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다시 느껴지는 그 정돈된 공기, 질서 있고 조용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공간. 공항을 나서자마자 그녀는 공항버스 안내원의 친절한 러시아어 안내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러시아어 서비스 꾸준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까지 편안히 가실 수 있어요. 그녀는 표를 건네받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 유럽의 고풍스러움이나 러시아 특유의 무거움 대신 서울은 묘하게 정리된 활기와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묵을 호텔은 강남에 위치한 4성급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자동 커튼이 부드럽게 열리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호텔방 안의 공기마저 깨끗하게 느껴졌고 객실 구석구석에 한국 특유의 섬세한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욕실 어메니티 하나하나에도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연수는 예상외로 깊이 있었고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국 직원들의 영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였으며 설명 방식도 명확하고 친절했어요. 동료 외국인 참가자들도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프로페셔널이야. 점심시간 그녀는 연수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들렀습니다. 한국식 백반이 나왔고 수십 가지의 반찬이 함께 놓였습니다. 김치라 불리는 붉은 채소, 나물 반찬,
된장국.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식사 도중 그녀는 조금씩 음식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옆자리의 한국인이 젓가락질을 도와주며 말했죠.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생각날 거예요. 그 말은 예언처럼 그녀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번 익숙해지면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수 종료 후 혼자 거리를 걷던 에카테리나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불빛 가득한 거리,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 다양한 외국어로 인사하는 상점 직원들. 그 활기 속에서도 그녀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죠. 한 노점 앞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풍겨오더니 꼬치에 꽂힌 무언가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호떡이라는 이름표 아래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인? 맛있어, 한번 먹어봐요. 에카테리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려다 문득 가볍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호떡을 받아들었죠.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어릴 적 겨울 러시아에 눈 내리던 거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심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왜 이렇게 따뜻하지? 갑작스럽게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로 따뜻해서였을까? 아니면 지금껏 느끼지 못한 인간적인 정서가 이곳에 녹아 있었기 때문일까? 에카테리나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명동거리의 불빛, 사람들의 미소, 길거리 음식의 온기, 그리고 뜻밖의 환대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녀는 일기 같은 메모장 앱을 열어 조용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누군가 나에게 호떡을 건넸다. 웃으며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이런 온기를 얼마나 오래 잊고 살았던 걸까? 그 다음 날은 연수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울 시민과의 자유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와 함께 짧은 문화 체험을 하게 되었죠. 에카테리나는 20대 후반의 한국인 여성 수진과 매칭되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밝은 인상,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그녀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디 가보고 싶은 곳 있으세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요. 그럼 홍대 어때요? 젊은 에너지 가득한 곳이에요. 그날 둘은 함께 서울 곳곳을 걸었습니다. 북적이는 거리와 거리 공연, 벽화마을, 골목 안 숨겨진 카페. 처음엔 다소 경계하던 에카테리나도 수진과의 대화 속에서 점점 긴장을 풀어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하게 대하면 세상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에카테리나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란 그녀는 인간관계 속 거리두기가 습관이었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거리를 좁히는데 두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후 늦게 두 사람은 한적한 찻집에 들렀고 그곳에 노부부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시던 에카테리나는 문득 물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서 자꾸 마음이 흔들릴까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등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이 반응한다는 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잖아요.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에카테리나는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피하고 외면했던 어떤 감정과 마주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바쁘고 무심한 도시 속에서 오히려 사람다운 감정을 더 자주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건 그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출국을 하루 앞둔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근처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강변, 조깅하는 사람들, 가족 단위로 산책하는 시민들, 조용히 벤치에 앉아 음악을 듣는 청년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냥 며칠만이라도. 그녀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여행자의 일시적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얼려졌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매일 반복되는 루틴, 차가운 도시, 기계적인 일상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서울이라는 도시가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다시 떠나고 싶지 않다. 출장 마지막 날, 에카테리나는 우연히 수진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점심은 전통 한식당에서 먹기로 했고, 식사를 마친 후엔 인사동을 함께 거닐기로 했죠. 작은 기대감에 조금 일찍 도착한 그녀는 미리 자리를 잡고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식당은 작고 조용했으며 아늑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점원이 가져다준 정갈한 반찬들과 뜨끈한 된장찌개. 그녀는 이미 한식의 매력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고 반찬을 하나씩 맛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의 오래된 치아 보철물이 갑자기 떨어져 나갔습니다. 순간 입 안에서 어색한 이물감과 당황스러움이 밀려왔고 그녀는 반사적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중년의 한국인이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카테리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말투가 딱딱하고 표정이 좋지 않아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나를 비웃는 건가? 그 순간 지금껏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따뜻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내가 한국을 오해한 걸까? 결국 이곳도 나와는 다르지 않은 곳이었나?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수진에게는 급한 일이 생겼다는 문자만 남긴 채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혼란스러움, 당혹감, 실망감이 뒤섞인 채 그녀는 강북의 어느 조용한 골목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카테리나 씨, 왜 그냥 가셨어요? 뒤를 돌아보니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는 수진이 보였습니다. 에카테리나는 결국 참았던 감정을 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 식당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모욕당한 기분이었어요. 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혹시 나이 좀 있으신 아저씨요? 그분이요. 제가 전에 그 식당 갔을 때도 있었는데 말투가 투박하긴 해도 나쁜 분은 아니에요. 아마 치아가 불편해 보인다. 가까운 병원에 가보라고 조언한 걸 거예요. 저희 어른들 중에 그런 식으로 돌려 말 못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마 걱정된 마음에서였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에카테리나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내 오해였다고? 모든 감정이 물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위축되고 한국에 대해 마음을 열기 시작한 자신이 바보 같다고 여겼던 그 감정들 모두 괜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에카테리나를 근처 치과로 데려갔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병원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직원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치료까지 전 과정이 30분 만에 끝났고 심지어 비용도 러시아에 비해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게 다 된 거예요? 네. 보철물 다시 부착했고 추가 치료도 했습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에카테리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아는 러시아 치과 시스템은 예약만 몇 주 걸리고 간단한 진료에도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긴 마치 무슨 영화처럼 매끄럽고 따뜻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혹시 이 정도면 한국에 대해 조금 더 믿음이 생기셨을까요? 에카테리나는 잠시 침묵한 후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이 나라가 그냥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인천공항을 처음 내려섰을 때 공항 청소부가 미소 지으며 인사받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단지 제스처가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일상 그 자체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에카테리나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삶에 침투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감탄이 아니라 정서적 울림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한국이라는 온기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에카테리나는 귀국 전날 밤 호텔 책상에 앉아 창밖의 서울 야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사이에 반짝이는 불빛, 바쁘게 오가는 자동차들, 밤에도 꺼지지 않는 도시의 숨결. 그 불빛들이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는 그녀에게 그저 일시적인 기착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너무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녀의 마음이 처음으로 흔들린 곳, 그리고 처음으로 따뜻해진 곳이라는 것을요. 공항으로 향하는 마지막 아침, 그녀는 일부러 호텔 조식을 거르고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어제 수진이 추천해준 삼각김밥을 집어들고 자판기 커피 하나와 함께 벤치에 앉아 서울의 마지막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별것 아닌 이 조합이 그녀에겐 이상하게도 깊이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도시의 일상조차 이젠 그리울 것 같아.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수진이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한국 오면 누구나 하나쯤은 받는 흔한 거요. 그 안에는 작고 고운 작의 손거울 하나가 들어있었고 뒷면에는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비추는 세상도 당신을 비출 수 있기를.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에카테리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별 인사를 끝내고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걸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백 가지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달릴 때 그녀는 창밖을 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어. 내 마음이 잠시 머물렀던 처음으로 설렘을 느낀 장소였어. 그녀의 여권에는 KOREA라는 입국 도장이 선명히 남아 있었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단지 여권에만 찍힌 게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도 찍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 에카테리나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삶은 여전히 바쁠지 몰라도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게 된다면 이번엔 단순한 체류가 아니라 머무는 삶으로서의 방문이길 바란다는 희망이 그녀 안에 싹 텄습니다. 한 여자의 차가운 일상에 따뜻한 균열을 낸 나라, 대한민국. 그녀가 느꼈던 서울의 온기, 그것은 단지 도시의 풍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는지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